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책TV 고우용입니다. 인자무적은 맹자에 나오는 말로 모든 사람에게 어질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경영 현장에서는 경영자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경영에서 배제하거나 경계하거나 의심하고 단점을 찾아내서 약점을 까발리려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비단 경영 현장에서만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경영자가 인자하면 종업원도 인자하게 되고, 경영자가 포악스럽고 무례하면 종업원도 포악스럽고 무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철학에서 배우는 경영 철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철학이 없는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영윤리는 학문적으로 기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철학은 학문적 또는 기업 경영 현장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저자들은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럼 왜 기업이 장수를 하지 못할까? 또한 장수하는 기업은 어떻게 꾸준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일까? 그 근본에는 철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이 있는 기업과 철학이 없는 기업의 차이는 장수 기업이냐 아니면 아주 단기간에 이윤만 추구하고 사라지는 기업인가를 구분하고 장수로 가는 창업자의 기본 철학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철학, 되게 따분하죠. 철학 그러면 되게 어렵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골치 아프고 따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원칙이 없는 행동이나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엉망진창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즉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남긴 저서 중에서 오늘날 경영자 및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 책의 본문 중에 몇 구절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존재는 신과 짐승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걸 얘기하겠죠. 특히나 경영 현장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경영자 혼자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독서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휴무의 철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휴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에서도 고객의 기대를 따르는 정도 경영, 즉 반을정자 길도자입니다. 정도 경영은 고객이 원하는 경영 방식이다. 고객 역시 정도 경영을 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출신,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자를 받아들였듯이 기업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을 벗어나야지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현실은 학연으로 맺어지고 혈연으로 동여매어 있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경영진과 같은 공약, 그 동향이면 승승장구하는 기업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공자의 철학처럼 우리 기업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기업 문화인 것입니다. 논어에서 구분 판자 위에 평평한 판자를 올려놓으면 구분 판자도 평평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기업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 올바르고 고든 상사 아래 올바르고 정직한 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사가 부정을 저지르면 부하 직원도 부정하게 됨을 논어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 기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겠죠. 겨울이 돼서 날씨가 추워져야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른가를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기업에서 훌륭한 인재가 떠나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훌륭한 직원을 모략하는 기업 문화가 남아있는 기업은 훌륭한 인재가 떠나야 그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대표적 명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찌알랴라는 글이 있습니다. 기업의 능력이 부족하고 경영자의 철학이 부족한데 경쟁자들이 앞서간다고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속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러죠. 경영 환경의 무한한 변화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장자의 철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한계 지식을 얼른 알고 판단하고 다양한 지식을 쌓기를 권장하는 장자의 철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자는 예의라는 도덕의 틀을 통해 모든 사회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의미하는 예의할 때 예입니다. 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순자는 예의 사회적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예는 동아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 삶과 사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꼰대질 많이 아시죠? 꼰대, 우리 흔히 쓰이는 얘기죠. 근데 이 꼰대질은 상사나 기성세대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부하 직원이나 젊은 사람에게 생각이나 행동 방식 따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루는 말인데, 꼰대질은 권위적이고 완고할 뿐이지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꼰대질의 그 대표적인 것으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뭘 안다고 그래? 어딜 감히? 내가 한때는 어떻게 나한테,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걸 왜 해? 내가 누군데 그런 걸 해야 돼? 이런 말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그것이 꼰대질의 한 예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꼰대는 나이가 많다고 다 꼰대는 아닙니다. 젊은 층에서도 꼰대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해서 상사와 부하 직원에게 존경을 받을지 깊이 대상이 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직장 내의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나의 허물을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철학으로 삼아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벗겨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면 구설에 오르게 됩니다. 즉 구설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설에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가는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경영 철학으로 기업을 이끌기 위하여 이기적인 수단으로 경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 기업은 서로 협동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도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회사라면 또한 두려움 역시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두렵다면 회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침 출근길이 발이 무거운 사람하고 발길이 바쁜 사람, 가볍게 바쁜 사람하고 그날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기업 경영의 그 철학, 기업가, 그 경영자와 이 사용자와 이제 그 직원들의 얘기죠. 이 어떻게 일체감을 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여기에 근간이 바로 경영 철학인 것입니다. 비우면 보인다, 이 말은 욕심이 가득하면 눈앞의 이익만 보이고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영에 실패하는 경우는 경영자의 욕심입니다. 경영자는 마음을 비우고 앞을 보아야 하지만 눈앞에 목전의 이익, 눈앞의 욕심 때문에 경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자라면 멀리 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철학에서 배우는 경영 철학이라는 책이 너무 두껍거나 부담스럽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또박또박, 여기서는 내가 이거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는 자성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설책처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읽고 뭐 이렇게 독후감 쓰고 그런 책은 아닙니다. 놓고
이럴 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자기 어떤 그 마음의 그 가름을 하고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그 챕터별로 구분이 돼 가지고 정리를 해 놨습니다.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원, 사원, 지금은 전체가 다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돼야 기업도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원들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경영자가 좀 어 까먹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독재적으로 할 때는 좀 이렇게 지침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철학에서 배우는 경영 철학이라는 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속에 글 한 줄은 천년의 보배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